지금 지구에서 가장 핫한 인물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부자. 당신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일론 머스크. 시작합니다.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우주기업은 3번 연속 로켓 발사에 실패했고 수억 달러의 투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회사는 매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벌었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고 남은 돈마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업만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언론은 연일 그의 실패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당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우주 로켓도 전기차도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는 곧 파산할 것이다. 실제로 그의 두 회사는 모두 몇 주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만 더 이어진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4번째 로켓은 마침내 우주로 향하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그의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의 동시에 파산 직전이던 전기차 회사도 마지막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남자는 이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민간 우주 시대를 열었으며 인공지능과 뇌과학, 위성 인터넷까지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한 소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소년이 훗날 자동차 산업과 우주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일론 리브 머스크였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헤이트가 시행되고 있었고 사회는 극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정치보다도 가정환경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던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전기와 기계, 건축 분야까지 폭넓게 일했고 뛰어난 기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의 모델이자 영양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델 활동을 했으며 학업도 병행해 영양학을 공부했고 이후 영양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론은 부모의 영향을 모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기계와 공학에 대한 흥미를, 어머니에게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이후 일론은 한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어린 일론은 아버지와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이 선택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인터뷰에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매우 힘들었다고 표현했고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일론에게 가장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는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책을 읽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생님들은 종종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는 언제나 눈에 띄기 마련이었고 일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말로 놀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몸싸움도 자주 벌어졌고 심한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계단에서 밀려 떨어진 뒤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였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론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대신 다른 세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책을 읽는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은 물론이고 역사, 철학,
과학, 물리학, 우주, 공학 등 손에 잡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훗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책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고, 일론은 이후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큰 영향을 준 작품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였습니다. 인류 문명이 멸망하지 않도록 과학과 지식을 보존하려는 이야기였던 이 소설은 훗날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여러 행성에 정착시키겠다는 꿈을 갖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은 내용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왜 그런 기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선은 왜 이렇게 비쌀까? 자동차는 왜 아직도 휘발유를 사용할까?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소녀는 또래 아이들과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하나의 물건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론 머스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가 세상에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어려운 기계로 여겼지만 어린 머스크는 그 안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10살 무렵 컴퓨터를 손에 넣은 그는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불과 12살에 직접 만든 게임 블라스터를 컴퓨터 잡지에 판매하며 생애 첫 수익을 올립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 군복무를 피해 어머니의 고향인 캐나다로 떠났고, 농장과 제재소 등에서 힘든 노동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퀸스 대학교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박사과정을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는 모습을 본 머스크는 단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처음 세운 회사는 도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집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1999년 컴팩에 인수되면서 머스크는 젊은 나이에 거액의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인터넷 금융 서비스 엑스닷컴을 창업했고, 이후 컴피니티와 합병을 거쳐 페이팔이 탄생합니다. 내부 갈등으로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였던 그는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약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넣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막대한 자산을 손에 넣은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자동차도 인터넷도 아닌 우주산업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언젠가 화성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 시작을 위해 작은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를 찾아가 퇴역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로켓을 구매하려 했지만 협상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로켓 가격과 부품 원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고, 기존 우주 산업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직접 만들자.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업가가 로켓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아 첫 번째 로켓 팔컨 1 개발에 착수했고, 가능한 많은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수년간의 개발 끝에 스페이스X는 첫 시험 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발사는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실패했고, 두 번째 발사 역시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 번째 발사마저 실패하면서 스페이스X는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테슬라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며 두 회사 모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남아있던 개인 재산 대부분을 두 회사에 투자했고, 주변에서는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네 번째 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발사가 일론 머스크는 물론 세계 우주 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네 번째 팔컨 1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선 세 번의 실패로 회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발사마저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컸고, 머스크 역시 사실상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로켓은 하늘로 솟아올랐고, 이번에는 끝까지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팔컨 1은 인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으로는 처음으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우주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성공은 곧바로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반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고, 스페이스X는 약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던 회사는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에게는 또 하나의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전기차 회사 테슬라 역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살아남은 직후 머스크는 다시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2004년 투자자로 참여한 그는 회사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이후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 되며 경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부족했고 주행거리도 짧았으며 충전 인프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테슬라는 첫 번째 모델인 로드스터를 개발했지만 개발 지연과 생산 비용 증가로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투자도 끊겼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얻은 자금과 자신의 남은 재산까지 테슬라에 투자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가까스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테슬라는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후 머스크는 최고 경영자 CEO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테슬라는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자동차를 공개합니다. 그 차의 이름은 모델 S였습니다. 모델 S의 성공은 테슬라를 작은 전기차 스타트업에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2012년 출시된 모델 S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는 느리고 짧은 거리만 달릴 수 있으며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S는 긴 주행거리와 뛰어난 성능, 첨단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기존의 고급 세단들과 정면으로 경쟁했습니다. 평가도 뛰어났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은 모델 S를 최고의 전기차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고 테슬라는 점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직접 투자하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델 X, 모델 3, 모델 Y가 차례로 출시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모델 3와 모델 Y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진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머스크 역시 세계 최고의 부호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와 우주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기술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자 머스크는 또 다른 미래 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2015년에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픈 AI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이사회에서 물러났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뉴럴링크를 설립했고 같은 해에는 지하터널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모잉 컴퍼니도 세웠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을 성공시키며 발사 비용을 크게 낮췄고 펠컨 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켓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인 우주선을 개발해 나사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역대 가장 거대한 우주선 스타쉽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하나의 대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로켓도 자동차도 아닌 세계 최대의 SNS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가운데 하나였던 트위터를 약 44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트위터를 단순한 SNS가 아닌 모든 기능을 하나로 담은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인수 직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직원 수를 크게 줄이는 등 과감한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고 광고주들의 이탈과 이용자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트위터의 이름과 로고를 모두 X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결제와 금융, 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스타쉽 개발을 계속 이어가며 인류의 화성 탐사를 준비했고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머스크는 여러 차례 실패와 비판을 겪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들은 자동차와 우주, 인공지능, 인터넷 통신 등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인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도전은 이미 세계 산업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행보는 언제나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감한 경영 방식과 정치적 발언,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지금도 그의 선택을 두고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전기차를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시켰고 민간 우주기업이 로켓을 재사용하고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컴퓨터 앞에서 혼자 프로그래밍을 배우던 소녀는 이제 자동차와 우주, 인공지능과 통신산업까지 바꾸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최종 목표인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인물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